안녕하세요. 워런 버핏 할아버지의 주주 레터가 버크셔 해서웨이 홈페이지에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가치 투자 베이스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아주 즐겁게 읽어보고 계실 텐데요. 저는 영상은 지금 레터를 대충 훑어보고 이제 영상을 찍고 있는데 이 영상은 아마 내일이나 모레쯤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워런 버핏 같은 경우에는 투자 분야에 있어서는 저의 아이돌입니다. 제가 가장 존경하고 아마 가치 투자를 하시는 분들 대다수가 그렇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워런 버핏 할아버지의 훌륭한 점은 그 삶을 거의 100세 가까이 되는 삶을 일관적으로 살아오셨다는 거, 그리고 투자관 자체만 보더라도 일관적으로 쭉 오랜 시간 동안 해오셨고, 그리고 자기가 말한 거를 실제로 다 그대로 이루어내셨고, 그리고 자기가 성공한 방법도 사람들한테 다 그 방법이나 루틴을 다 알려줬어요. 뭐 제가 봤을 때 뭐 숨기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진짜로 숨기는 건 없고, 진짜로 이분이 말씀하신 대로 해서 전 세계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주식 투자를 통해서 부자가 됐고, 정말 진짜 시대가 낳은 앞으로 전무후무한 투자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관상도 진짜 좋으시잖아요. 관상의 정석이라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워런 버핏 할아버지 작년 주주 레터가 도착해서 간단하게 읽어봤고, 제가 기억에 남는 부분들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선 그 버크셔 해서웨이 홈페이지에 가면은 그 버크셔 해서웨이 주당 가치, 시장 가치가 어떻게 변동됐는지 이렇게 1965년도부터 해서 작년 2021년까지 이렇게 그 연도별 수익률하고 그다음에 누적 수익률, 그다음에 연평균 수익률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지금 이게 총 계산을 해보니까 60년이에요. 60년 동안 버크셔 해서웨이의 시장 가치는 연평균 20.1%가 상승을 했고, 그다음에 S&P 500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10.5%가 상승을 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배당까지 다 포함한 거예요. S&P 500은. S&P 500의 배당까지 포함해서 연평균 10.5%. 이게 그냥 연평균으로 따지면은 별 차이가 안 나 보이는데, 이게 세월이 누적돼서 복리로 하면 이렇게 갭이 엄청나게 큽니다. 버크셔 해서웨이 같은 경우에는 364만 1613%가 상승을 했고, S&P 500 지수는 배당까지 포함해서 지금 60년 동안 3만 200% 정도가 상승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죠. 압도적이죠, 이거는. 그러니까 이 정도 수익률을 낼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앞으로? 60년 동안? 괜히 그 현자라고 불리는 게 아니죠. 2021년 연말에 이제 버크셔 해서웨이 포트폴리오가 공개된 걸 보면은 좀 눈여겨볼 부분이 있는데, 지금 금액으로 따지면 애플이 비중이 가장 크고요. 애플이 비중이 가장 크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이런 식으로 쭉 나갑니다. 그리고 좀 눈여겨볼 부분이 이제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모르겠는데 자세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일본의 뭐 이토추 상사나 미쓰비시, 미쓰이 물산 이런 일본의 상사 회사들을 포트폴리오에 편입을 한 게 이제 눈에 띄고요. 그래서 지금 버핏 할아버지가 갖고 있는 주식들을 이제 현재 시장 가치로 계산을 해보면은 한 우리 돈으로 400조? 400조 가까이 되네요. 지금 400조 가까운 금액의 이제 주식을 갖고 계시고, 이걸 살 때는 요 정도 샀는데 지금 한 2배 정도 오른 거죠. 그래서 이거 이제 버크셔 해서웨이 홈페이지에 올라온 대로 보면 너무 눈이 아프니까 그래프를 한번 그려봤는데,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이 지금 400조짜리 주식, 그러니까 현금 뭐 채권 빼고 주식만 400조짜리 포트폴리오에 애플 비중이 반이에요. 반빵. 우리 소위 반빵이라고 하죠, 반빵.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은, 지금 워런 버핏 할아버지가 원래 자기가 고수하던 투자 방식, 물론 이제 큰 틀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지만 강론이 조금씩 변경되는 거예요. 강론이. 그러니까 애플은 비록 기술주이지만 소비재로 인식을 한 순간부터 애플의 비중을 비약적으로 높였죠. 물론 이제 처음에 매입한 비중보다는 지금 비중이 높아지긴 했어요. 애플이 그동안 주가가 오른 게 있기 때문에. 그래도 지금 100세 가까이 되는 나이에 자기의 근본적인 투자 철학은 바꾸진 않는다고 해도, 강론에 있어서 자기는 기술주를 사지 않는다는 그 오래된 그걸 뒤집고 기술주를 거의 반빵에 가깝게 이렇게 사고, 그 다음에 바꿨잖아요. 과연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있을 것인가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돌이켜보게 되죠. 그리고 최근에 뭐 게임 회사 같은 것도 막 매수를 하고, 이렇게 기술주에다가 큰 비중을 싣고, 이렇게 큰 투자 철학은 변하지 않으면서도 이렇게 강론에서는 계속 변화를 준다는 게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워런 버핏이 쓴 이제 주주 레터를 보면은, 이건 지금 내일 모레 100세 노인이라고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진짜 글도 아주 논리적이고 진짜 인사이트 있게 잘 쓰시고요. 그래서 참 대단하다. 대단하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한간에 어떤 분들은 뭐 애플이나 게임 회사나 그게 뭐 버핏이 사는 거냐, 밑에 직원들이 사는 거지라고
좀 깎아내리는 말씀들도 하시던데 뭐 버핏에 입김이 없겠습니까? 버핏이 사인해야 사는 거 아닌가? 그리고 뭐 밑에 이제 CEO들이 일하는데 버핏이 관여를 안 한다고 하더라도 그 CEO를 일을 하도록 막 일을 시킨 게 버핏이잖아요. 결국은 그것조차도 저는 버핏의 안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주식 매입 금액으로 따지면은 뭐 한 120조 정도 되는 금액이에요, 토탈로. 그리고 지금 이 120조 정도 되는 금액이 지금 한 400조 정도로 불어났으니까 전체 포트가 지금 한 수익률이 235% 정도 된다고 나오죠. 그래서 앞에서 봤을 때 누적 수익률이 300만 %가 넘어가더니 이게 무슨 소리냐 하실 수도 있는데, 그동안 이제 뭐 교체 매매가 됐거나 갖고 있는 종목을 매도해서 현금으로 갖고 있거나 하는 걸 생각을 하셔야겠죠. 예. 그래서 지금 이건 이제 새로 구축한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인 거죠. 그래서 보면은 뭐 아멕스나 코카콜라 같은 거는 워낙 오래 보유했던 종목이고, 이 BRD 수익 많이 나고 있네요. 3,200% 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일본의 상사 회사들은 매수한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수익률이 아직은 30%대, 20%대네요. 근데 이분이 이거 사셨으니까 뭐 또 오래 가지고 가실까? 뭐 그건 모르겠네. 이분도 은근히 또 아니다 싶은 건 매매를 빨리 하시는 스타일인 것 같아서, 어쨌든 보면은 좀 이분은 집중 투자를 과감하게 잘 하는 스타일이다. 그리고 지금 시장이 뭐 어렵다 그러는데 계좌가 아주 빨간불이 불을 뿜죠. 버라이즌 빼고는 다 평가 수익 중입니다.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코로나 터졌을 때 막 워런 버핏 그 종목들 평가 손실 많이 난다고 막 조롱당하고 그랬는데 그게 진짜 아무 의미가 없다니까요. 워런 버핏의 시계열은 워낙 길고 이게 뭐 1, 2년, 3, 4년 단위로 끊어서 버핏을 평가할 수 있는 사람도 없을 뿐더러 그렇게 평가할 가치가 전혀 없습니다. 어쨌든 보면은 애플에 집중 투자가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비중이 많은 게 뱅크 오브 아메리카, 그다음에 세 번째가 아멕스 카드, 그러면 쭉 이제 많아요, 포트폴리오들이. 그러니까 특정 한두 종목, 두세 종목에 집중을 하고 나머지 이제 좀 분산해서 투자하는 이런 스타일 좀 고수하는 것 같으시더라고요, 이분은. 그래서 주주 레터에서 좀 이제 읽어볼 만한 부분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 부분은 사람마다 느끼는 게 다를 수도 있고, 뭐 제가 느끼는 부분하고 또 여러분들이 느끼는 부분이 다를 수도 있는데, 제가 느끼는 부분에서 몇 가지 가져와 봤습니다. 주식을 3,500억 달러 정도 갖고 있는 거하고 별개로 미 재무부 채권을 1,440억 달러 정도 갖고 있다고 하는데요. 요건 이제 워런 버핏이 뭐 대단히 예곡심이 있어서 이걸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버크셔 해서웨이에 편입할 만한 아직 규모 있고 질 좋은 회사를 못 찾았다. 그래서 지금 미 재무부 채권을 저만큼 많이 갖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 버핏이 제일 유쾌하지 않은 상황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버핏이나 먼거나 항상 오래도록 질 좋고 좋은 기업을 발굴을 해서 그걸 소유하는 것을 선호하는 사람들인데, 지금 이 현금을 사실 미 재무부 채권을 갖고 있으면서 놀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기분이 썩 유쾌하진 않다. 하지만은 곧 좋은 기업을 찾을 것으로 생각해서 이제 이 재무부 채권은 만기 1년 이내 것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버크셔 해서웨이가 주주 가치를 높이는 세 가지 방법은, 먼저 이제 경영자 관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냥 단순히 우리 같은 주식 투자자 관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진짜 이것도 경영자 관점인데, 첫 번째 관점을 보면은 버크셔 해서웨이가 컨트롤 가능한, 그러니까 버크셔 해서웨이가 소유한 기업들이 버크셔가 컨트롤을 하면서 장기적으로 탄탄한 수익을 내면서 자체적으로 성장하는 이런 방법이나 인수합병을 통한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버크셔 해서웨이가 뭐 애플과 같은 훌륭한 사업체를 발견했을 때 그 회사를 버크셔 해서웨이가 전부 다 인수해서 컨트롤을 하지 못하더라도 비지배 지분을 사서 이제 그냥 애플에 묻어가는 전략을 쓰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버크셔 해서웨이 자체의 주식을 사는 겁니다. 한마디로 자사주를 매입하는 건데, 뭐 워런 버핏이 생각했을 때는 자기네 회사가 워낙 훌륭한 비즈니스를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게 버크셔 해서웨이 주주들의 부를 늘리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버크셔 해서웨이 같은 경우에는 지난 2년 동안 517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한 55조에서 60조 정도 될까요? 그 정도 되는 돈을 지출해서 자사주 9%를 샀고, 그 다음에 현재까지는 자사주 10% 정도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워런 버핏은 아시겠지만은 지역의 대학이나 이런 데 가서 강연 같은 거 자주 하잖아요. 뭐 인생 사는 법이라든가 주식 투자에 관한 거를 강연을 많이 하는데, 워런 버핏 자체가 남 가르치는 걸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뭐 70년 전에 오타 났네. 70년 전에 주린이 시절 때부터 계속 투자 강의를 했대요, 주변에. 그러니까 보면 확실히 이게 선순환 구조가 있어요. 이렇게 투자 강의 같은 걸 하다 보면은 여기 적혀 있죠.
그런 강의를 하면은 사실 가장 도움을 받는 건 강의하는 자신이거든요. 그래서 남을 가르치는 것은 내 자신의 생각을 더 명확하게 만들고 내 생각을 발전시키는 게 도움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제 먼거는 오랑우탄 효과라고 부르는데, 나의 소중한 생각과 철학을 오랑우탄에게 하나하나 가르치고 나면은 끝에 가서 오랑우탄들은 당연히 내 얘기를 이해를 못하겠죠. 그래서 어리둥절한 이제 유인원 오랑우탄 한 마리만 딱 남겠지만, 오랑우탄을 가르치려고 쏟았던 나의 정열이나 내 지식들, 내 생각은 더 명확하게 결론이 난다는 거죠. 그래서 뭐 그런 것 같아요. 우리도 지금 뭐 유튜브나 블로그나 텔레그램 아니면 뭐 오프라인 강의를 통해서 뭐 돈을 받고 가르치든 공짜로 가르치든 이렇게 남들한테 가르치기 좋아하는 사람들 있죠. 뭐 글 쓰고 말하고 가르치기 좋아하는 사람들. 결국은 그 사람들은 빠르게 성장할 겁니다. 남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듣는 사람들보다 100배는 더 많이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왜냐면은 듣는 입장에서는 나 그거 쉬워 다 알아라고 할 수 있지만, 가르치는 입장에서는 그게 어떤 사소한 거 하나만 놓쳐도 그걸 가르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남들에게 가르치고 뭐 글을 쓰고 정말 좋다. 버핏도 70년 전 주린이 시절부터 했대요. 그리고 이제 버핏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이유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남을 가르쳐고 막 이제 지역 대학에서도 가르치고 자기 손자들도 가르치고 막 주변에 막 가르치고 다녔는데 그걸 2018년에 멈췄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제 버크셔 해서웨이를 이끄는 4개의 거인이 있는데, 하나가 이제 버크셔 해서웨이를 이끄는 보험회사 군단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애플, 그 다음에 세 번째가 BNSF라고 벌링턴 노던 산타페 이 철도 회사, 그 다음에 BHE라고 버크셔 해서웨이 에너지가 있는데, 이렇게 4개가 버크셔 해서웨이를 이끄는 핵심적인 4개의 거인이라고 이번에 이제 주주 레터에서 표현을 했습니다. 특히 이 보험회사 군단에는 내셔널 인뎀니티를 비롯해서 가이코, 제너럴 리 재보험사 같은 이제 그 플로트라고 하잖아요. 플로트를 창출하는 막강한 엔진이 여기서 돌아가고 있죠. 그다음에 애플 같은 경우에는 그 자사주 매입하고 소각하는 거를 버핏이 되게 칭찬을 많이 했고, 어쨌든 애플은 좋은 소비재를 갖고 있고 충성스러운 고객들을 전 세계에 가지고 있는데 제품 로열티도 높아요. 근데 또 거기다가 자사주까지 매입해서 소각을 잘하니까 이제 버핏한테 아주 사랑을 받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 다음에 벌링턴 노던 산타페는 아시다시피 미국의 철도망을 많이 갖고 있죠. 그 다음에 BHE는 에너지망을 많이 갖고 있죠. 그래서 이 버크셔 해서웨이 같은 경우에는 이 밑에 제가 여기 적어놨는데, 사람들이 이제 자기네 회사를 생각할 때 금융회사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버크셔 해서웨이는 인프라 회사다. 그래서 에너지 부문, 뭐 교통, 부동산, 제조 등등에 달하는 180조에 달하는 유형자산을 갖고 있는 인프라 회사다. 그렇게 버크셔 해서웨이를 버핏이 이번에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다만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그 힘의 원천은 보험회사 플로트에서 나오는 거죠. 그리고 보험도 생명보험에서 이제 플로트를 만들기는 좀 불리하니까 손해보험사 위주로 이제 운영을 하면서 거기서 나오는 플로트, 공짜 돈이라고 말하기는 힘들지만 거의 공짜에 가까운 돈을 쓰죠. 아마 전 세계에서 가장 싼 값에 남의 돈을 쓰는 사람이 아닐까, 워런 버핏이. 그래서 이런 이제 플로트를 기반으로 해서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 회사다, 버크셔 해서웨이는. 그렇게 정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버크셔 해서웨이 비즈니스 모델 같은 경우에는 버핏과 뭔가가 죽고 나서도 굳건하도록 자기가 설계를 잘했고 구축을 해뒀다는데 뭐 두고 봐야죠. 예. 국가에 대한 양면적인 감정이 있고 이 사람이 확실히 메타인지가 잘 됩니다, 버핏이. 그러니까 저렇게 성공을 했겠죠. 그래서 보통 그 우리나라 제가 이제 성공한 주변에 중소기업이든 조금 이제 중견이든 회장님들 만나보면은 자기 회사에 대한 애사심, 그리고 나는 된다는 그 자신감, 자부심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뭐 심지어 어떤 분은 내가 우리나라를 먹여 살린다. 근데 워런 버핏 같은 경우는 확실히 메타인지가 잘 돼요. 보면은 버크셔 해서웨이가 없어도 미국은 번영했겠지 라고 그걸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하지만은 버크셔 해서웨이는 미국이라는 그릇이 없었다면은 지금처럼 크지는 못했을 것이다. 확실히 인정을 해요. 미국이라는 큰 그릇이, 좋은 그릇이 있었기 때문에 버크셔 해서웨이라는 회사가 나왔다. 다만 버크셔도 국가에 주는 게 있는데, 버크셔가 훌륭하게 자본 배치를 하고 좋은 비즈니스 성과를 거두는 동안 그 몫을 주주들만 누렸냐? 그건 아니고 이 버크셔 해서웨이의 조용한 파트너 이렇게 그 주주 레터를 보시면 사일런트 파트너라고 돼 있어요, 진짜로. 그래서 버크셔의 사일런트 파트너인 미국 재무부도 버크셔 덕분에 수백억 달러의 세금을 조용히 빨아갔다. 수백억 달러면 몇십조 되는 거죠. 그래서 뭐 그렇게 적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국가에 대해서 이렇게 양면적인 감정을 잘 갖고 있구나. 그 다음에 이제 버크셔 해서웨이의 자랑인 플로트, 그 다음에 재투자, 그 다음에 자본 배치, 복리의 힘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듯이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플로트는 이제 버크셔 해서웨이를 떠받치는 핵심적인 엔진이었고요. 이 엔진은 1967년에 돌아가기 시작했는데 내셔널 인뎀너티라는 그 보험회사를 860만 달러에 인수하고 나서 이 보험회사에서 나오는 이제 보험금이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이 된 거죠. 그래서 그걸 다룰 수 있게 됐다. 플로트는 버크셔가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는 자금이지만 물론 이제 버크셔의 소유의 자금은 아니죠. 고객들 돈이니까. 그렇지만은 고객들이 당장 이 돈 내놔라고 하지는 않는. 그러니까 우리 자동차 보험 돈 내고 나면은 자동차 보험 회사에다가 그거 내 보험금 낸 거 다시 돌려달라고 안 하잖아요. 그런 개념인 거죠. 한번 자동차 보험 들어가면 그건 보험사들이 마음대로 쓰는 거지. 그래서 초기에 1900만 달러의 생명보험 플로트로 시작을 했고 버크셔 해서웨이의 플로트는 이제는 147조 원 규모가 됐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불어났죠. 그래서 이 플로트는 이제 앞에서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뭐 이자가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따로 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에 이 플로트를 저리에 이용을 해서 세계에서 가장 싸게 투자 자금을 이용하는 집단이 됐고 뭐 플로트 덕분에 버크셔 해서웨이가 아주 빠르게 성장한 측면도 있습니다. 물론 버핏이 자본 배치를 잘하고 좋은 비즈니스를 싼 값을 잘 싼 것도 중요한 요소긴 하지만요. 그렇지만은 그 플로트가 마냥 다루기가 쉽냐? 그것도 아니다. 그래서 현금 유출과 유입하는 과정에서 플로트는 일시적으로 급감할 가능성이 있대요, 한 번씩. 그래서 그런 리스크도 있기 때문에 플로트를 마냥 다루기 쉬운 건 아니다. 어쨌든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플로트는 버핏이 죽고 나서도 손실 없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지만 일시적으로 큰 손실을 일으킬 가능성은 있다 라고 했습니다. 손실 없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쓴 거죠. 손실 없이 유지된다고 확신하는 게 아니라 가능성이 있다. 한 번씩 이렇게 현금 유출입 과정에서 급감하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어쨌든 버크셔는 플로트, 재투자, 현명한 자본 배치 그리고 그걸 계속 반복하면서 복리의 마법을 이용해서 지금 엄청나게 성장했고 버크셔 해서웨이의 초기 주주들도 전부 다 부자가 됐습니다. 아까 앞에서 보셨죠. 연평균 20% 수익률은 60년 동안 달성을 했고 누적 수익률은 364만 1613%입니다. 그럼 이거 1억을 투자했으면 얼마가 된 거지? 1억을 투자했으면 3조 6천억이 된 거죠. 1억을 투자한 사람은 3조 6천억. 저 1965년부터 투자했으면 100억을 투자했으면 364조가 된 거죠. 뭐 단순히 한 거라 맞는지 모르겠네요. 뭐 얼추 그렇게 숫자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프라인 주주총회 날짜가 잡혔습니다. 장소와 오프라인 주주총회 같은 경우에는 오마하에 있는 CHI 헬스 센터에서 한다고 하고요. 주소는 여기 있습니다. 455번지 455번지 노스 10번가 다운타운 오마하. 여기 홈페이지 있으니까 여기 이게 송도에 있는 그 컨벤시아 같은 그런 데인 것 같은데 홈페이지 가서 한번 보시고요. 만약에 현장에 못 가시면은 온라인 라이브 스트림을 2022년 4월 30일 오전 8시 45분부터 여기 CNBC에서 한다고 하니까 여기서 보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연례 모임 행사는 3일 동안 진행이 되는데 4월 29일부터 5월 1일까지 진행이 되고 4월 29일은 그 유명한 그 버크셔 해서웨이 자회사들 다 모여서 이제 주주들이 쇼핑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주고 이제 그 다음날 4월 30일 같은 경우에는 그 버핏 할아버지랑 뭔거랑 이제 질의응답하고 하는 그 핵심적인 행사 그게 열리고 그 다음날 5월 1일에는 오마하 시내에서 마라톤을 한다고 합니다. 마라톤도 하실 수 있는 분들은 하시고 오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 다음에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궁금하신 분들은 그 주주총회 안내 문서가 있거든요. 버크셔 해서웨이.com /meet01/2022 geninfo.pdf 요거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버크셔 해서웨이 주주 레터 원문을 다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제가 링크 적어 놨거든요. 버크셔 해서웨이.com /letters/2021 ltr.pdf입니다. 이거 그냥 구글에다가 버크셔 해서웨이 2021 그 워런 버핏 레터 이렇게 치셔도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나온 이제 주주 레터를 간단하게 한번 훑어봤고요. 워런 버핏은 진짜 레전드다. 한 번 더 뭐 이미 알고 있던 사실이지만 진짜 볼 때마다 정말 놀랍습니다. 우리 그 가치 투자자들 중에 분명히 나중에 이런 사람이 나올 텐데 누가 될지는 모르겠네요. 아직. 나중에 이제 저희 또래나 저희 선배님이나 후배님들 중에서 우리나라에도 이런 훌륭한 투자자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주 레터 요약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